안녕하십니까, 알림의 왕이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거짓말 하던 그 검찰, 이미 국민의 많은 신뢰를 잃은 그 검찰에 또 새로운 거짓말이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특히나 이 정의연 쉼터 소장님 관련해서도 최근에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다가 또 걸려서 제대로 역풍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은 절대로 평온한 노년은 보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단독으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쉼터 소장 검찰 압수수색 때 집에 있었다. 첫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정말 가슴 아프게도 평화의 오리집 손영미 전 소장님이 자택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정말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자 검찰이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그 소장님이 현장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 알고 보니 그 돌아가신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검찰의 쉼터 압수수색 당시 손영미 전 소장님이 현장에 있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길원옥 할머니께서도 이 과거 일본군에게 겪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르르 오면 놀라시는데 걱정이라고 우려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인이 그곳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할 당시 쉼터에는 그 돌아가신 소장님과 길원옥 할머니, 영양관리사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심지어 전 손영미 소장님이 할머니랑 나만 있는데 도대체 털어갈 게 뭐가 있다고 라며 정신적 부담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검찰과 언론이 쉼터를 마치 범죄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며 수차례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 수사관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변호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았던 분이 바로 이 돌아가신 손영미 전 소장님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 검찰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인을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걸 명백하게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뻔뻔하고 국민이 우습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금세 탄로날 거짓말을 하는 그 검찰을 보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납득 못하는 게 있으면 툭 하면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들은 오히려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두고 압수수색하고 되도 않는 기소를 하더라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이 정말 중대하고 정말 심각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그걸로 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압수수색하고 실제 검찰 조사와 그 수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매년 정말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곤 합니다. 이게 제대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잘 모르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검찰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면 말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선 검찰이 뒤에서 어떤 짓들을 해왔을까요? 정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 절대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을 겁니다. 설령 물러나더라도 확실한 책임을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의연은 돌아가신 손영미 소장님께서 지인들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와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메모로 인해 해당 수사관이 개인 계좌 모금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나 소환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이 제기되고도 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요약해봤습니다. 정말 격하게 공감이 가는데, 일단 일본군 성내해제 피해자 할머니 관련해서 미래통합당하고 조중동은 빠지라는 내용입니다. 정의연 문제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끼냐는 그런 의견이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 기자들은 연락두절로 신고한 사람이 윤미향 보좌관이라고 기사를 쏟아내면서 마치 윤미향 의원이 고인의 죽음에 관여한 것처럼 또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환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얕은 수작이 절대 먹히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전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났고 깨어있는 시민들도 이제는 조직된 힘을 통해 이런 걸 주위 SNS를 통해서 또 널리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기존 보수신문 그리고 이런 종편이라든지 심지어는 공영방송까지도 많이 신뢰를 안하고 아예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잃은 것도 있겠고요. 워낙 가짜뉴스가 많이 판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뉴스 자체를 안 믿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시사를 보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언론도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판하는 건희모녀 사기단스럽네 라는 네티즌 반응도 있고요. 특히 같은 잣대로 누구는 수십 번 고발당해도 이거 나경원 씨죠? 역시나 나경원 얘기 빠지지가 않습니다. 곽상도 나경원 절대 빠지질 않네요. 이런데. 그리고 나경원이나 장모 사건, 각종 검찰 관련 사건 이렇게 안하지?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들을 달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포쉼터 소장 사망 전 검찰 수사관 이름 메모 남겼다. 요런 그 보도가 된 이후에 검찰이 또 싹 말을 바꾼 겁니다. 이게 검찰의 실체예요. 그래서 얼마나 압박을 느꼈을까? 이렇게 그 고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네티즌 분들이 정말 많고요. 350억 원 위조장고 증명서에는 꿀먹은 벙어리와 검사들, 그리고 이외로도 개인 계좌로 또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빠지지 않았던 나경원, 윤석열. 참 어떤 의미로 보면 나경원 씨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걸 보면 야, 저 멘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총 12차례나 고발을 당했는데 저렇게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까? 그리고 제 영상도 많이 챙겨보신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면 정신 좀 차리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의 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곽상도씨, 제가 끝까지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요. 앞서 모 네티즌의 의견에도 달렸지만 어떻게 곽상도가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위원장이 되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 처우 개선하자는 그런 법률안에 기권을 했던 게 곽상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진상규명이요? 2008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곽상도 재산이 총 6억 9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기사를 보면 곽상도 재산이 30억 원 달한다고 나와있죠. 신고한 예금액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체 재산 중 3분의 2가량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약 23억 원가량이 저렇게 5년 만에 늘어났는데 이런 건 파보지 않습니까? 언론 왜 이런 건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곽상도씨 본인이 여기저기다가 계속 고소고발 남발하고 온갖 의혹 제기만 하시는데요. 5년 동안 저런 거액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거 제대로 공개 못 하실 거면 최소한 지금 윤미향, 정의연 그런 곳에다가 자꾸 그냥 찔러보고 언론 플레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곽상도 씨에 대해서도 절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윤석열 검찰청장 뻔뻔한 검찰의 대표 주자로 역사의 박제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 나경원, 곽상도까지도 역사의 박제가 되도록 끝까지 목소리 내겠다는 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검찰의 신뢰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